자, 네 번째 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강은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더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 왜냐하면 131번부터 140번까지는 어법도 조금 어려운 것이 이제 출제가 되고, 특히 이제 어휘가 조금 난해한 것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집중을 좀 더 하셔야겠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은 문제들을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어 있는지, 자, 바로 131번부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4개 다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다만 request는 이 두 가지의 품사로 너무나 많이 토익에서 출제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동사로만 생각해 두시면 안 되고 명사도 된다는 사실을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이 문제에서는 동사가 필요한 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decide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자,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목적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뭐 하기로 결정했다. 직역하면 뭐뭐 하는 것을 결정했다의 뜻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지금 전부 다 동사로서의 A, B, C, D 어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resist는 저항하다의 뜻이죠. 자, 무엇을 견디다, 저항하다. request는 요구하다. recover는 회복의 뜻입니다. 자, 요 단어는 자타동사가 다 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타동사의 부분은 대단히 영어를 잘하는 데 중요하지만 테크니컬하게 토익에서는 특정하게 몇백 개 정도의 동사가 아니라면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단어의 개념만 잘 알고 있어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알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토익 시험을 보실 때 실제로 recover를 자동사로 활용해야 되는 문제, 타동사로 활용해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나온다라고 하는 저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자, 그런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소화해서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가면 revert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revert라고 하는 단어는 여태까지 토익에서 거의 정답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그런 단어인데, 자, 여기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답을 맞춰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정답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단어는 자, 뒤로 되돌아가다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4개의 단어를 가지고, 자, 한번 덤벼보는데, 정말 고수라면, 자, 요거 타동사고 요거 타동사거든요. 따라서 뒤쪽에 지금 to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우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recover도 자동사로 쓰이게 되면 어떻게 되죠? recover from A. A로부터 회복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되돌아가다면 자동사인 D번이 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타동사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라고 했을 때는, 자, 문장 전체를 해석해보고 답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자, 앞에부터 보시면 수개월 동안 뭐가 있었습니까? 실망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 이슈들이 있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회사는 드디어 결정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 예전에 어카운팅 소프트웨어로 다시 되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가다에 자, 자동사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단어들은 뭐 그 자타동사를 몰라도 자, 뭐 그죠? 예, 이곳으로 저항하다 안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요청하다 안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회복하다 안 되는 거니까 결국은 정답은 D번이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어휘 문제이긴 했는데 자타동사를 잘 아시면 오답을 수월하게 자, A, B를 버릴 수가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 자, 라고 하는 사실까지 정리를 해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시면, 자, 요거는 지금 품사가 서로 다른 상태죠. 자, 두 개는 지금 뭐 동사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번은 확실히 동사고, A번은 동사도 되고, 그 다음에 분사도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자리는 뭐냐면 initial이라고 하는 형용사 다음에 자, 뭐가 나와요? initial이 형용사니까 이 자리에는 명사가 붙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주어를 이제 구성하는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명사는 누구? consultant 아니면 consultation인데, 요거는 사물이고 요거는 사람이죠. consultant는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죠. 상담자, 조언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맥상 보니까 사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업체에서 이런 얘기예요. Physical Therapy Pros. 저거는 아마 그 물리치료를 하는 그런 업체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자, 이 업체에서 환자의 맨 처음의, 그러니까 Initial Consultation, 상담이, 그렇죠? 그러니까 첫 상담이 어떻게 된다?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Take라고 하는 단어는 요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뒤쪽에 시간이 나와 있을 때는 얼마의 시간을 요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한다 그랬죠? 시간이 얼마 걸려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2시간 완전하게 시간이 걸립니다. up to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up to는 숫자 앞에서 이렇게 사용되게 되면 최대한이라고 하는 부사로 쓰입니다. 물론 up to는 전치사로 쓰여서 얼마 상한선까지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up to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시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해석이 꼬일 수도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그 점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이만큼의 시간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바로 자, 컨설테이션의 행위, 그러니까 상담 행위가 이만큼의 시간을 요한다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정답은 D번의 컨설테이션이 맞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하시면 답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요 as도 마찬가지로 이유의 뜻으로 번역하시는 게 맞겠어요. as가 뜻이 굉장히 많다 그랬죠? 자, 왜 그래요? 자, 우리가 자, make 하기 때문에 뭐를? 자, 바로 자, thorough assessment를 하기 때문에 make 다음에 행위명사가 나오면 뭐라 그랬죠? 없던 행동을 만들어내다니까 그 행동을 하다의 뜻이라고 했죠. make a call, 전화하다. make a request, 요청하다. 마찬가지로 assessment가 평가라고 하는 뜻이죠. assess라고 하는 동사가 자, 평가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에 대해서? 자, 질병이죠. ailment는 주로 이제 가벼운 질병을 우리가 ailment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단어도 별표 하나 드릴 테니까 알아두시고 자, 그들의 질병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평상시에 하기 때문에 최대한 2시간 정도를 자, 요하고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자, 내용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품사 문제였기 때문에 명사 자리라는 거 명확하게 하고 자, 그다음에 사람 명사냐 사물 명사냐를 가려서 답을 냈어야 되는 그런 문제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까지 깔끔하죠? 자, 그럼 다음 문제 갈게요. 33번인데요. 33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전치사일 수 있고요. 자, 대신에 until은 전치사와 접속사의 동일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다면 그냥 바로 지금 C번에도 답을 쓰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지금 또 나와 있고 그러면 come 다음에는 전치사가 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자, 안 된답니다. 물론 전치사 두 개가 합쳐서 수거처럼 사용되는 일부의 예외는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그런 상황도 아니죠. 따라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뭘 답으로 써야 된다? 부사를 찾아서 답으로 써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치사형 부사라고 하는 용어를 오늘도 제가 한번 썼는데요. 자, 저 자리에는 전치사형 부사가 들어오는 게 맞겠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부사로 쓰일 수 있는 게 누가 있죠? 자, 느낌 오는 거 있죠? 똑똑똑, come in 다음에 명사가 없습니다. 자, 요거는 어디의 안으로라고 하는 전치사도 되지만 그냥 안쪽으로, 안쪽에서 라고 하는 의미의 부사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A번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정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확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자, Parking Lot Expansion Project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확장 공사가 있어요. 그 확장 공사 때문에 직원들이 요구받는 거는 무엇입니까? 들어와라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come in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바로 옆문을 통해서 들어와라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됐죠? 오늘 아침에 옆문으로 들어올 것을 요구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오다가 아니라 들어오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come in, come out의 개념으로 부사를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접근 방식만 제대로 되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그리고 같은 정답을 찾더라도 제가 지금 제시한 방식대로 찾았으면 굉장히 어떻다? 예,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타임 매니지먼트에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보시면요.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다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품사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 골라 보셔야 되겠는데, 자, 주의하셔야 될 것은 look이 동사가 아니라 앞에 더가 와 있기 때문에 명사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문장에 동사가 하나도 없죠. 이 자리는 동사 자리입니다. 따라서 형용사나 자, 혹은 투부정사는 지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A냐 D냐 둘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자, 정답을 골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네, 됐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A와 D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숫자 똑같죠? 자, 숫자는 A and B가 지금 자, 두 개가 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가 나오는 게 맞고요. 자, 둘 다 복수예요. 태는요, 둘 다 능동입니다. 자, 이걸 능동수동으로 줬으면 뭐 나름 쉬울 뻔했죠. 자, 왜냐하면 만약에 이 녀석이 능동수동으로 나왔으면 수동은 답이 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목적어를 뒤에 동반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그래서 transform은 실제로 자타동사가 다 되지만 여기서는 타동사로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변형시키고 개조시키는 것이죠. trans가 원래 옮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외부를 갖다 칠하는 페인트 있죠? 자, 그 페인트와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exterior paint and roof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ew까지가 여기는 중복되는 거야. 새로운 지붕과 새로운 외관 페인트 그 두 가지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바로 그 집의 겉모습, 외형 이것을 갖다가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디로부터 어디로? 자, 바로 그 dilapidated라고 하면 자, 저것은 황폐한의 뜻이죠. 그죠? 황량한 그런 집의 모습으로부터 자, 어디로? 자, 바로 appealing proper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과거의 진행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완료형이죠.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자, 어떻게 해왔다? 이렇게 개조시켜 왔다로 보시면 맞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were transforming 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진행형인데, 자, 그러니까 요 두 가지가 지붕과 그 다음에 페인트가 변형시키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요 진행형은 문맥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transform이라고 하는 단어가 진행형으로 쓰일 수는 있는데요. 자, 개조시키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건 가능한 얘기인데 이 주어가 지금 물건이잖아요. 그죠? 물건이 개조 변형을 시키고 있는 중이었다는 특정한 시제 단서는 없지만 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시제 문제까지 갔어야 되는 문제인데, 자, 요것이 자, 변형을 시켰다. 자, 과거에 변형을 시켜서 지금까지 해서 그 변형이 완료되었다. 지금도 자, 변형이 되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요것은 어떻습니까? 특정 시점의 진행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붕과 페인트가 자, 진행을 시키고 있는 중이다의 맥락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께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였겠습니다만, 자, 요렇게 시점 정리를 여러분들 하시면 A번에다 답을 쓰실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34번 문제 마무리하고요. 35번 갑니다. 얘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In fact부터 시작해서 in case of까지 품사가 다르죠. in fact는 부사. nevertheless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사. 얘는 전치사. 얘도 전치사. 문장의 구조를 보니까 이미 주어가 제시가 여기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어디 제시돼 있어요? 여기 동사가 제시가 돼 있네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묶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형용사의 구가 성립돼야겠죠? 그런데 여기 부사가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만약에 A 주어와 그리고 B 주어와 그리고 C 주어라고 한다면 컴마가 나오고 and로 연결돼야 하기 때문에 자, 요것도 여러분들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어가 3개가 동일한 명사가 자, 3개가 대등하게 연결됐다라고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전치사가 들어가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로 보시는 게 구조상 맞아요.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내용상 예시를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면 뭐뭐의 경우에 라고 하는 의미가 적절하냐로 자, 이제 좁혀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technical improvements라고 했으니까 기술적인 어떤 향상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예시가 뭐예요? 좀 더 빠른 자, 그런 어떤 처리 속도,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수준의 그런 light sensitivity. 자, sensitivity는 민감성입니다. 자, 이것은 빛이죠. 그래서 광민감성 이렇게 번역하겠습니다. 빛에 대한 민감성과 좀 더 빠른 그런 어떤 processing speed. 자, 처리 속도와 같은 자, 그런 기술적인 진보가 어떻게 되었다? 자, 추가되어져 왔다. 어디에? 바로 디지털 카메라에 추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135번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기술적 진보의 예시가 지금 두 개가 지금 등장한 것으로 자, 맥락 파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자, 전체 문장 해석 없이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자, 충분히 어디까지? 자, B번의 such as를 정답으로 고르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납득이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자, 135번까지를 마무리를 지어보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34번 문제 같은 경우에 시제를 설정할 때 대단히 주의하셨어야 됩니다. 보통 일단은 Part 5에서 시제 문제가 나오게 되면 특정한 시제 단서가 주어져서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주어진다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이죠. 그죠? 예, 그런데 134번은 시제 단서가 어느 곳에도 주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진행형, 특정한 한 시점에 자, 진행형으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주어가 동사와 만났기 때문에 자, 그 점을 근거로 해서 자, 과거 진행형을 오답으로 지웠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5번까지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자, 이제 잠깐 좀 화면 좀 바꾸고 자, 여러분들하고는 다시 자, 강의 후반부에서 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죠. 자, Part 5의 마지막 5문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문제는 이제 가장 난이도가 더 높은 문제들인데요. 자, 먼저 보시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A, B, C, D의 선택지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만만합니까? 자, 저는 좀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neglectful이라고 하면 neglect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neglect라고 하는 동사가 여러분들 무슨 뜻인가요? 자, 방치하다 이 뜻이죠. 자, 따라서 neglectful이라고 하면 자, 방치하는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방치하는 이기 때문에 태만한, 소홀한 이런 정도의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태만하거나 소홀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incapable은 무능한 거겠죠. 자, 그리고 distrustful이라고 하는 것은 자, trust가 신뢰하다의 뜻이고 반대 개념에 형용사가 붙은 거니까 자, 저것은 자, 못 믿을 만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의심하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의심을 하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A, B, C에. 얘네들은 죄다다 사람을 설명하는 형용사라는 거예요. somebody가 자, neglectful 한 것이고 somebody가 incapable 한 것이고 자, 물론 뭐 어떤 회사도 무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사람을 나타내겠죠. distrustful 같은 경우에도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그 신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하는, 의심이 많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리를 하면 죄다다 사람을 자, 설명하는 형용사일 수밖에 없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defective는 결점이 있는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perfect의 반대니까 결함이 있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 사물에 이제 다 쓰이는데 자, 봅시다. 뒤는 보면 products가 나와 있죠. 제품이 태만할 수도 없고요. 무능력할 수도 없고 제품은 자, 의심이 많을 수도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자동으로 D번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셨어도 답을 찾는데 지장이 전혀 없었던 문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distrustful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 의심이 가는 이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는데요. 예, 정확하게 뉘앙스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distrustful은 자, 의심이 많은 뜻이에요. 사람이 의심이 많을 때 씁니다. 그래서 distrustful of A 이렇게 쓰면 A에 대해서 의심하다, 의심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4개의 선택지를 저희가 다 마무리를 지어보고 정답까지 찾아봤는데
여태까지 그 토익의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조금 이제 토익스러운 수업을 해보면 이 두 개는 정답으로 많이 채택이 됐던 단어예요. 자, 그리고 저 두 개는 정답으로 채택이 자주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C번은 거의 토익에서는 다뤄본 적이 없는 형용사니까 참고해 두시기 바래요. 알겠죠?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또 저 단어가 정답으로 등장할 수 있어요. 선택지로 떴던 단어는 언젠가 정답으로 한번 다시 나오더라고요. 자, 그게 제가 여태까지 10년 넘게 이제 토익 강의를 하다 보니까 찾아내게 된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나왔던 단어들은 정확하게 챙겨두자. 만약에 완전 고득점을 원한다면 이것이 저의 제가 그 학생들에게 토익을 가르칠 때 항상 강조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anyway. 테크니션으로서, 기술자로서 그런 얘기고요. 이 기술자는 뭐 하는 기술자예요? Quality Assurance. Assurance는 보증이니까, 자, 뭡니까? 자, 품질 보증 기사가 되겠네요. 로서. 자, 이것이 당신의 임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가짜 주어죠? 요게 진짜 주어가 되겠습니다. 치우는 거, 제거하는 거예요. 자, 뭐를? 바로 결함이 있는 그런 제품을 어디로부터? 포장 라인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이 당신의 임무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6번 문제는 형용사의 어휘 문제였는데, 자,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3개 나와 있더라. 자, 어떤 출제 의도나 원리 따위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어내시면 되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로 갈게요. 37번이고요. 37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otherwise나 furthermore는 부사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죠. 이 아이들은 우리가 접속부사라고 부르는데 문장과 문장의 사이에서 사용됩니다. 마침표가 있거나 혹은 이렇게 되었을 때, 자, 뒷문장에서 이제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뭐 여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주어와 동사 사이에도 나오기도 하고 문장 끝에 나오기도 해요. 사실은 부사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우리가 그냥 부사라고 안 하고 접속부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접속부사에서 접속이라고 하는 건 품사가 접속사라는 것이 아니라요. 앞문장의 내용과 뒷문장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접속하는 그런 기능을 일부 해요. 자,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앞문장의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문장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이어받아서 그 내용을 포함하게 되는 부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속부사라고 하는 것이지 품사 자체가 접속사는 아닌 것입니다. 자, 요 설명은 여러분들이 이 문제의 정답 여부와 관련 없이 굉장히 잘 들어두셔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접속부사라고 하는 것은 왜 접속이라고 하는 말을 썼냐면 앞쪽의 내용을 이어받아요, 사실은. 그래서 앞쪽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쓰는 부사이기 때문에 접속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접속부사는 Part 5에서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나와요.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려면 앞에 내용이 있어야 그 내용을 받아서 쓴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것에다가 더해서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앞쪽에 뭔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Part 6에서는 얼마든지 앞문장이 있기 때문에 자, 문장 맨 앞에서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접속부사의 위치는 어디라고요? 이렇게 앞문장이 마침표나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부사 자리에 오든가, 주로 이제 컴마가 나오겠죠? 아니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부사 자리에 오든가, 아니면 문장 맨 꼬랑지에 오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와 B 둘 중에 하나가 답이란 얘기겠죠? 자, 근데 A와 B 같은 경우에도 재밌네요. 자, 뒤쪽에 뭘 데리고 나왔어요? 주어 동사를 데리고 나왔네요. 자, 그러면 assuming 다음에는 뭐가 생략됐다? 바로 목적어절에 대시 생략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excluding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대시 생략됐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excluding은 대절을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가 아니죠. 내용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녀가 그 포지션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 우리가 가정을 해봤을 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쪽에 생략된 접속사는 실제로 when 혹은 뭐 if 정도가 되겠어요. 그것을 고려해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디로? 자, 이곳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기한이 주어져 있는데요. 바로
자, 다음 2주, 향후 2주 이내로 자, 이곳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문맥상으로 적절한 자, 그런 ing는 지금 A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조금만 논의를 좀 확장해 볼까요? assum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when 일반인 주어 we assume that 이렇게 돼 있었던 문장에서 when을 지우고 일반인 주어는 분사구문에서 생략 가능하죠? 그 다음에 assuming, 그 다음에 that 생략 이렇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assuming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접속사 대우로 대접합니다. 그래서 assuming을 요즘 사전에서 찾으면 그냥 접속사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동일한 원리로 다 that을 생략하고 이하의 주어 동사가 항상 동반되기 때문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라고 ing를 치는 자, 그런 단어들이 몇몇 있는데요. 자, 그 아이들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자, supposing. suppose도 가정하다, 생각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요것도 뭐뭐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considering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supposing, considering 전부 다 뭐뭐뭐를 고려했을 때 고려한다면 자, 뭐뭐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생각해 본다면 요런 의미의 접속사 대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대 영어에서는 아예 편리하게 요 3개만 외웁시다. 뭐라고요? 접속사로 그냥 외우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excluding은 뭐예요? 의미상으로도 자, 그러니까 그녀가 그 포지션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배제했을 때가 말이 안 되지만 자, 이 단어는 원래 대절을 취할 수도 없고요. 자, 그래서 대절을 취할 수가 없다면 얘는 뒤에 명사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excluding은 현대 영어에서 including과 함께 뭐라고 쳐요? 그냥 이것도 전치사 대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전치사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하의 명사와 결합돼서 전치사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ing를 또 전치사 대우로 쓰는 경우가 일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including, 뭐뭐뭐를 포함하여 이런 개념이고요. 자, following도 있습니다. 무엇무엇에 뒤이어서. 그래서 excluding, including, following 이라고 하는 자, ing형 전치사 대우와 그 다음에 assuming, supposing, considering 이라고 하는 자, 지금 ing형 접속사 그죠? 네, 접속사 대우를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를 통해서 꼭 익혀두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요거는 별표를 3개 드릴 테니까 기억을 하시고 considering, supposing, assuming은 정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자, 특히 고득점을 노리는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였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까지 여러분들께 다 해드렸고요. 자, 137번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이요. A, B, C, D가 모두 부사로 되어 있고 뜻이 다르죠. decreasingly는 감소하여 이런 뜻이고 traditionally는 전통적으로 immovably는 움직이지 않고 그런 뜻이에요. 자, move가 움직이다의 뜻이잖아요. 그죠? 붙박이로 이런 뜻입니다. entirely는 전적으로 완전히 그런 뜻이죠. 자,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자, 지금 주어로 지금 식당이 제시되어 있는데 식당이 유명합니다. 자, 뭐로 유명하죠? 바로 tapas. 앞쪽에서 얘기했죠? 자, 그래서 저 메뉴로 유명합니다. 저거는 전체 요리라고 했는데요. 전체 요리 때문에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추가가 됐어요. 누구의 추가입니까? 바로 페이스트리를 만드는 셰프가 추가됐습니다. 셰프의 추가가, 자,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왔죠. 자, 무엇에? 자, 그들의 디저트 메뉴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바로 요것이 지금 하나의 목적어, 요것이 또 하나의 목적어입니다. 디저트 메뉴에게 많은 찬사를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됩니다. 페이스트리 만드는 사람이 하나 추가됨으로써 그 추가가 자, 디저트에 많은 찬사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어땠음에도 불구하고 이 식당이 전통적으로도 자, 굉장히 전체 요리로도 자, 유명했지만 자, 새로운 주방장의 추가가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바로 디저트 메뉴에도 찬사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although가 나와 있으면 반대되는 두 내용이 여러분들 앞뒤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어땠다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앞쪽에 반대되는 내용과 적절하게 자, 연결될 수 있는 부사는 전통적으로도 인기가 많았으나
새로운 사람의 추가가 자, 또 다른 그런 어떤 갈채를 불러일으켰다로 가시는 것이 문맥상 가장 타당하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38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39번이고요. 자, 39번은 A, B, C, D의 선택지가 자, assess. 아까 전에 해봤네요, 여러분들. 그죠? 네, 평가하다의 뜻을 가진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지금 when을 중심으로 해서 주어 동사가 두 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자, 주어는 나와 있으나 동사가 없네요. 맞죠? 따라서 동사 자리가 맞으니까 자, 두 개를 제외하시고 자, 그러면 자, 이제 B 아니면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가시면 되겠습니까? 자, 바로 요거는 현재 시제고 요거는 과거 시제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수와 태는 따져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주어가 단수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수동은 없으니까 치우고 그러면 결국 시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특정 시점을 지시하는 어구는 누구예요? when 이하입니다. 그 사람이 프로젝트 했었을 때 그 사람이 B라고 하는 행동을 했었을 때 A는 뭐뭐뭐를 했다. 동일 시점이 나오는 게 맞죠? 자, 현재 시제가 나오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다. 현재 시제는 규칙과 반복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저는 매일 아침 자, 커피를 한 잔씩 마십니다 라고 하면 과거에도 마셨고 앞으로도 마실 거라는 의미잖아요. 자, 그런 규칙과 반복의 의미가 자, 평상시에 과거에도 평가를 했고 앞으로도 평가한다는 말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전체를 해석하지 않아도 과거 시제로 답을 쓸 수가 있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Chief Investigator. 자, 그래서 수사관인데요. 자,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 현장을 평가했었습니다. 언제요? 바로 그 사람이 예상했었을 때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바로 도둑놈이 숨어 있었다. 강도가 숨어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 자, 바로 화장실에. 언제까지? 바로 모든 직원들이 떠났을 때까지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프로젝티드 했었을 때 그 범죄 현장을 제대로 평가했던 것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C번이고요. 프로젝트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아시겠지만 동사로 사용되게 되면 빛 따위를 쏟아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뜻은 예상하다의 뜻이 있죠. 그래서 자,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동사를 앞으로 만났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두 가지 뜻, 빛 따위를 앞으로 영사하다, 쏟아, 그 다음에 예상하다의 두 가지 뜻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어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어휘 정리까지 끝났고요. 마지막 40번입니다. A, B, C, D가 모두가 다 접속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면 착각이에요. however는 뭐죠, 여러분들? 자, 그렇죠. 그렇지만, 그죠? 이런 뜻입니다. 접속 부사예요. 앞쪽 문장의 내용이 맞긴 하지만 이기 때문에 요거는 품사는 부사고 앞쪽의 문장을 연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사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누구누구가 뭐뭐 했지만 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앞문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자,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팠죠. 밥을 많이 먹었지만의 의미가 바로 이 내용이고 앞문장의 내용과 연관되고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접속의 개념이 있습니다만 품사는 절대로 접속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를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오답 쓰신 분들은 여기에다 썼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because는 이유고요. as if는 마치 뭐뭐신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양태라고 하죠. while은 두 가지 뜻이죠. 자, while은 두 가지 뜻, 뭐뭐하는 동안에, 뭐뭐하는 반면에.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씩 반면에의 뜻으로 출제가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산드라가 비판받아요. 종종. 뭐 때문에? 지각입니다. tardiness라고 하는 것은 느릿느릿한 거예요. 직장에 지각하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승진했어요. 매니저로 지난주에. 자,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종종 비판받음에도 불구하고 자, 비판을 받는 반면에 자, 승진은 했습니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while로 가는 게 맞아요. 대신에 여러분들 자, 요 문제를 변형해서 자, 이걸 주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빈칸을 주면 뭐가 답이에요? 바로 그러나 however가 답입니다. 샌드라가 비판받아요.
하지만 그녀는 승진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요 앞문장의 내용이 있긴 하지만 승진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접속부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해서 140번 마무리 짓고 자, 5번째 강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5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Part 6 이제 하나만 좀 남았는데요. 자, Part 5에 지금 40문항을 통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정보가 나갔죠. 자, 그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충분히 숙달되고 숙지되어져서 앞으로 활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해설하는 걸 보면서 아, 해설 괜찮다로 끝나선 절대로 안 돼요.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의 능력에는 추호의 의심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학습 습관과 태도에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자극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 요 내용을 배웠으면 자, 그대로 복습하고 정리하고 이해해서 다음번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시면 개그에는 의심이 없으십니까? 저의 개그에는 의심이 없지만 제가 오늘은 굉장히 좀 기분이 많이 다운된 상태예요. 요 지금 그 강의를 찍는 동안 LG 트윈스가 굉장히 좀 연패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뭐 요즘에 그 오늘 강의에서 농담을 많이 안 했죠, 그죠? 마음속에서 우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 사실 굉장히 우울합니다. 자, anyway, 저의 개그에는 저는 또 의심이 전혀 없죠. 근데 그 깨알 같고 나노 개그 알죠, 여러분들?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네 번째 강이죠? 마무리 짓고요. 자, 다음 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